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김무성이가 성상납범이며 또한 마3 중에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해 뭐라고 폄훼를 했습니까?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오합지졸들이 모였으며 대의 명분이 없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폭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지요. 지금 현재 이준석이가 연일 욕을 먹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치는 고사하고 인간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준석. 이낙연과 또 싸움을 건 이준석이가 지금 난리가 났으며 이준석 맛을 제대로 본 이낙연 어떤 결과를 냈을까요? 또한 지금 이 기사에 수천 명이 이준석을 박살내는 댓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상대가 이낙연, 또 싸우는 이준석, 갈등의 역사. 이준석 화기애애 한 달 만에 공세 수위 높여. 이준석, 이낙연의 윤핵관과 다를 바 없다며 비난 수위 올려. 이준석 정계입문 12년 1인자와 자주 갈등. 윤석열, 손학규, 안철수, 이제 이낙연까지 길고 긴 역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위원들이 이끄는 개혁미래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화기애애하게 제3지대 협력을 약속한 지 약 한 달 만에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일 전남 순천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낙연의 개혁미래당을 향해 지금은 그냥 거기도 윤핵관이랑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며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준석이는 개혁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대안을 놓고 우리의 교통, 복지 공약은 이것이다. 우리의 병력, 수급 정책은 이것이다. 이러는 게 아니다라며 그분들 방송 나오면 이준석 얘기밖에 안 한다.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이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직후에만 해도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위원들에 대해 연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분들이라며 최대의 공약 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준석이가 완전히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그는 설 전 통합정당 출범 목표에 너무 이르다라며 빅켄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라는 등 조금씩 달라지다가 이들이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발표하자 무임승차라며 비판적 논조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준석이는 지난달 28일 이들의 당명에 대해 중국집에 전화기가 2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신장 개업한 중국집 이름 조금 알려줘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개혁신당이 출범의 개혁을 화두로 삼아 이슈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가 합쳐져서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쓰겠다는 것은 의도가 명백히 보인다라며 그때도 싸움을 키웠습니다. 이준석의 갈등의 역사는 길고도 다양합니다. 이준석이가 정계에 입문한 뒤 12년이 된 이준석 대표에게 싸움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것은 이준석이가 이 긴 시간 동안 늘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역할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장 격렬한 갈등의 상대였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입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대선 기간 내내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부터 시작된 갈등은 윤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에도 이어져 결국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갈등의 주제는 너무나 다양했고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명목상으로는 당원 윤리 규칙 위반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반복된 갈등이 폭발한 결과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펼 때 자주 사용하는 윤핵관이라는 용어는 이준석 대표가 사용하며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정된 이준석의 파국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안철수 위원과는 질긴 악연을 자랑합니다. 두 사람은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지난 2016년 19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 지역구를 두고 처음 맞붙었습니다. 이후 각각 다른 당으로 이탈해 이준석 대표가 소속된 바른정당과 안철수 위원의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하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준석이가 사석에서 안철수 위원에게 새끼라고 욕설해 논란이 인 뒤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지금까지도 해묵은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시절인 2019년에도 손학규 당대표와 맞붙으며 내용을 겪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석이가 조기 전당대회와 재신임 투표를 언급하며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바른미래당은 이준석 징계를 계기로 분당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장해찬이 경고한 이준석 맛 겪어본 이낙연의 소감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이준석 맛 좀 한번 봐보시라. 우리만 당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이준석의 이러한 갈등의 역사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2018년 안철수 위원과 공천 갈등을 겪으며 네티즌들이 철수 맛 좀 봐라 라고 한 뜻을 이제야 알겠다고 한 말을 이준석 대표에게 다시 돌려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과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공개적 러브콜을 보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이준석 맛을 본 소감은 어떨까요? 측근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준석에게 이낙연은 백기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인 개혁미래당의 신경민 전 위원은 지난 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에 대해 속에 불을 지르는 소리가 생활화된 분이라며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어 원래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걸 취미생활 내지는 일상생활화돼 있는 분이라고 본다라며 저러니 얼마나 이준석 대표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확대되겠나라며 그냥 넘어갑니다. 그걸 일일이 대꾸하면 일이 잘 되지도 않을 거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역사와 대의에 복무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준석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얼마나 이준석 맛에 질렸으면 백기를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사가 올라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런데도 지금 1500개의 댓글에서 뭐라고 이준석이를 까고 있느냐. 그냥 정치 철학은 없고 응석바지 좌파의 우파 버전. 무려 추천을 1814개나 받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목적이 아니라 우월감에 도취해서 계속 주목받는 게 목적인 자식. 한국 정치계에서 빨리 퇴출되어야 할 인물. 이런 자가 정계에 있으면 끊임없이 분란만 생김. 국민의 피로감만 줌. 준석이는 그냥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정상이고 나머진 다 비정상이라고 보는 최강, 관정, 이기적인 자임.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정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왜 댓글을 안 해주는지 벌써 이낙연 전 총리 배워서 써먹네요. 애들은 상대해주면 더 기어 올라와요. 이준석 국힘당에 들어온 트로이 목마였음. 문재인, 이재명 비난한 적 없음. 이쯤 되면 이자의 정체성 확실함. 참, 뭐라고 박살내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거의 99%가 이준석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이준석을 박살내는 댓글. 그러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을 왜 개무시하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준석에 대한 방송을 해드리느냐. 이준석이가 폭망할 거는 뻔한데 끝까지 들여밟는 심정으로 이준석 망해라 라는 이 마음으로 이준석 방송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